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남아선호와 아들 낳기 기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아선호 현상이나 출산 전에 아들 낳기를 바라며 행하는 다양한 기자행위는 사라진 반면 태교는 현대 한국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 출산 문화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한국인들은 태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3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를 위해 행하는 태중 교육을 의미합니다. 태교는 한국인들이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고 특별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태아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한국인의 나이를 세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인은 태어난 지 1년이 채워져야 1살이 되는 만 나이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1살의 나이를 셉니다. 출생 후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는 1살이 아니라 한국 나이로 2살에 하는 잔치입니다. 태명짓기와 태교 여행은 태아를 대상으로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 새롭게 출현한 출산 문화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부르기 위해 임시로 지은 태아 이름을 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아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튼튼이, 건강이, 쑥쑥이라고 태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 유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를 제외하고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임신 4개월부터 7개월 사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베트남 다낭 등 한국에서 너무 멀지 않은 해외로 태교 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증가하였습니다. 태교 여행 전문 여행 상품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한국 전통 태교의 기원은 3000년 전 중국의 전환시대 유향이 지은 연려전에 수록된 주나라 무왕의 어머니 태임의 태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임은 훗날 성군으로 알려진 주나라 무왕을 임신했을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태교 개념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준 고전적 모델로 평가되며 이후 조선시대의 태교 담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유교 군주로 알려진 성종의 어머니인 소해왕후가 지은 여성 교훈서인 내훈에서도 태교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내훈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말과 행동을 삼가고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손의 기질과 인성 형성은 임신 후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를 가지면 반드시 마음을 삼가고 몸가짐을 정중히 하여야 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교육은 깊이 새겨지는 법이다 라고 하여 태아 교육의 중요성과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태교의 중요성을 정확히 언급하며 태아가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의 신체 상태와 마음가짐이 아이의 건강과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주는 임신 중 산모가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고 청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정갈한 음식을 먹고 음란한 것과 사치스러운 감정은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조선 후기 여성 지식인인 사주당 이씨는 태교신기라는 책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태교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태교신기는 태아 교육이 곧 자녀 교육의 시작이자
부모의 가장 첫 번째 교육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임신 중 부모의 언행과 생활 습관이 자녀의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사주당 이 씨는 어머니가 책을 읽고 시를 쓰며 도덕적 정서를 기르는 것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여성도 지적으로 성장하며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의보감이 태교를 건강관리와 기질 형성의 측면에서 다루었다면, 이 태교신기는 여성의 내면 수양과 인격교육의 관점에서 태교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전통 태교 문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당 이 씨가 태교신기를 쓰게 된 동기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당 이 씨는 직접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며 태교가 아이의 성격과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체감하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건강 아이를 낳는 것을 넘어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지닌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태중부터 부모의 도덕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내조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사주당 이 씨는 유교적 가치를 따르는 여성이자 지식인으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올바른 태교법을 가르치고 도덕적 어머니상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태교신기는 단지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성의 수양과 가정 내 윤리 실천을 강조한 도덕 교과서 역할을 했습니다. 사주당 이 씨는 태교신기를 통해 어머니의 지식과 수양이 자녀의 장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여성의 교양과 역할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려 했습니다. 사주당 이 씨는 태교신기에서 태교는 단지 임신부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태아는 오직 임신부 혼자서만 기르는 것이 아니다. 온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항상 행동을 조심해서 기르는 것이다. 사주당 이 씨는 태교를 임신한 여성 한 사람의 도덕적 실천으로 국한하지 않고 가족 전체가 태아의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공동 실천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 한국 사회에도 이어지면서 태교를 포함하는 임신과 출산이 단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은 태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20세기 병원 출산과 산후조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